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역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죠. 오는 4월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최대 400원 오를 것으로 예고돼 교통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연초부터 오른 가스비와 전기 요금에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고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이 소식 소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순자 씨는 지난달 전기요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한 달에 20-30만 원대로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난달 40만 원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등으로 전기 사용이 많은 한여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여름 돌아오잖아요. 여름 돌아오면 우리 배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요금보다. 그럼 이제 걱정이 많고 장사를 앞으로 더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실제 올해 초부터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킬로와트 시당 13.1원, 9.5% 인상됐습니다. 이미 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스비는 지난해부터 줄줄이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 모두 직격탄을 맞은 상황. 교통비 인상도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최대 400원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은 이미 이달 1일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도 막 7-8천 원 기본으로 오르고 많이 비싸졌다. 조금은 더 빈도를 줄이지 않을까. 여기에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 새해 벽두부터 가릴 것 없이 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새해 첫 달 무역 수지가 120억 달러를 훌쩍 넘어 사상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가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고 아직 남은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탓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 수지가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장현 기자입니다.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감소한 462억 7천만 달러. 벌써 넉 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제품값 급락으로 1년 전보다 44.5% 급락하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최대 수출 시장 중국으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31.4%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최대 반도체 수요국인데다 아직 남은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8개월째고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수입액도 줄었지만 감소폭은 2.6%에 그쳐 총액은 59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58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8%를 차지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무역 적자는 1월 한 달에만 거의 12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의 약 27%를 새해 첫 달에 낸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고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고 중국과 일본 등 여타 제조업 수출 강국들의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겨울철이 지나면 에너지 수입액이 줄면서 무역 수지가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진정에 나섰습니다.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적자는 작년 3월부터 11개월째인데 11개월 이상 무역 적자가 이어진 것은 25년 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2년이라면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 전화 한 통화 한 적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서로를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정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인 B씨가 당시 김 전 회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였지만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조의금은 B씨가 본인 명의로 됐고 이재명 도지사가 보낸 조의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도 이듬해 3월 이 대표의 모친상 때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조문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본인이 직접 조문 가면 위험해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전화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전화하던 중 자신에게도 바꿔줬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그해 연말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영 변호사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공사 현장 불법 행위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이 범정부 대응팀을 꾸려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위 원래금부터 채용 강요까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에 강력한 단속을 천명해온 정부가 이제 신고를 받는 것을 넘어 경찰까지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한 건데요.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팽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파악한 전국 민간 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는 2,070건입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도 부당금품 요구 등 341건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 때문에 지금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도 한 현장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억대입니다. 억대. 현장마다. 공사 현장을 가리지 않는 불법 행위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이 범정부 대응팀을 꾸려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원래비 요구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직접 적발하기 위해 상반기에 대대적 단속과 수사를 벌이는 겁니다. 건설 현장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살아 숨쉬게 살아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범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계약 입찰 과정에서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민간 입찰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건설 관련 협회들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각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찰 고발을 직접 대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정이 2055년엔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죠. 프랑스 파리의 이탈리 광장에서는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차에 이은 두 번째 시위입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노동계는 다음 주 추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파리 이탈리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두 번째 파업이 있던 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Il y a des métiers pénibles, c'est inadmissible qu'on leur demande de vivre jusqu'à 64 ans. Les maçons, tout ce qui est sur un toit, une personne de plus de 64 ans, elle ne va pas monter sur les toits, c'est pas possible. Donc il y a quand même des pénibilités au niveau du métier, c'est impossible qu'on les demande jusqu'à 64 ans. Le président, c'est facile, assis sur sa chaise, c'est quand même plus facile.
이날 프랑스 전역 시위 참여자 수는 정부 추산 127만 명, 노조 추산 280만 명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 1차 시위 때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평가에서는 같았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면서도 일부 참가자의 과격한 행동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조는 오는 7일과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2030년까지 만 64세로 2년 늘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노조와 야당은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Il y a beaucoup de gens qui ne sont pas d'accord avec cette formule, donc la balle est dans le camp de nouveau du gouvernement 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it on écoute le peuple, soit on le méprise. 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